요즘 지지부진한 국내 주식시장에서요, 연일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 초 5만 원대 후반이었던 주가가 10개월 만에 10만 원을 넘어섰고요. 시가총액도 20조 원을 넘겨 금융업계 3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이게 다 2024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10분 기업 분석에서 다뤄볼 기업은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화재, 메리츠 증권, 메리츠 캐피탈 등으로 이루어진 메리츠 금융그룹. 이제부터는 편하게 메리츠라고 부를게요. 이름 때문에 외국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메리츠의 주요 계열사 메리츠 화재는 1922년 일제시대 민족자본으로 설립해서 100년이 넘은 손해보험사입니다. 조선화재회상보험 주식회사가 전신이죠. 정말 오래됐습니다. 조정호 회장은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 막내 아들은 한진그룹 내에서 존재감이 작았던 금융 계열사를 물려받았는데요. 바로 메리츠 금융입니다. 메리츠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존재감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만년 5위 손보사, 메리츠 증권도 중소형 증권사로서 업계 사람은 알지만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회사였죠. 사실 메리츠는 오래전부터 서서히 변화를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조정호 회장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그 결단을 내리면서부터인데요. 2009년 골드만삭스 출신 최희문 부회장이 합류했고 2011년에는 채권 전문가 김용범 부회장을 영입하면서 전문 경영인에게 전권을 일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2년 11월 원 메리츠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3개의 상장사를 하나로 합친 건데요. 당시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물적 분할,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메리츠는 화재와 증권을 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거꾸로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메리츠가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토대가 됐으니까요. 지배구조 개편 전엔 계열사 간의 소통 한계 때문에 핵심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네요. 그런데 지배구조 개편 후에는 의사결정 적체 문제가 해소되면서 효율적인 자본 배분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증권이 딜을 따오면 지주가 빠르게 투자 결정을 하고 화재와 캐피탈 등 다른 계열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유기적인 구조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룹 전반의 재무 유연성이 한층 강화된 겁니다. 메리츠의 부상은 결함간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메리츠가 어떻게 해서 촉망받는 회사가 됐는지 4가지 이유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메리츠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수익률,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죠. 2023년 초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던 롯데건설에 1조 5천억가량을 지원하기로 해서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이를 두고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은 메리츠의 롯데건설 투자 사례를 시장 안정화의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하기도 했죠. 둘째는 철저한 성과주의인데요. 메리츠에는 경영진보다 연봉이 더 많은 팀장 등 실무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메리츠에선 40대 CEO가 선임되고 고졸이나 영업 현장 출신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게 새삼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과를 내면 학력, 출신, 직급과 상관없이 그 어느 곳보다 두둑히 보상하는 기업 문화에 기반한 것인데요. 메리츠의 이러한 기업 문화는 인재의 몸값은 절대 흥정하지 않는다. 성과가 있는 곳에 파격적으로 보상하라는 조 회장의 인재경영 원칙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업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가 아닌 회사 구성원들의 생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조 회장이 결국 중시하는 건 사람입니다. 특히 주도적인 사고와 행동력을 지닌 인재만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본다고 하죠. 세 번째는 메리츠를 국장의 희망으로 부르게 만드는 명확한 기업가치 제고 전략입니다. 네로라 하는 국내 대표 기업의 주가 흐름이 부진한 반면 메리츠 주가는 줄곧 상승세죠. 그 방법이 전략적이고 디테일합니다. 기업가치 제고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본 배치를 효율적으로 합니다. 자본 배치는 경영자가 회사의 유한한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지에 대한 전략을 뜻하죠. 복잡한 내용은 차치하고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투자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 현금 배당 수익률 이 3가지를 비교한 뒤
최적의 주주가치 재고를 실현할 수 있는 자본 배치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자본 배치 원리에 따라서 2022년에서 2025년 회계연도 동안 연결 당기 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2023년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을 통해서 51.2%의 주주 환원율을 달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주주 환원율 50% 이상 달성을 위해 부지런히 자사주 매입 소각에 나섰는데요. 메리츠는 작년 9월, 그해 3월 신탁 계약한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5천억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해 꾸준히 매입하고 있죠. 취득한 자사주는 신탁 계약이 끝나면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사주 매입 소각의 경우 단순히 매입에서 그치지 않고 소각까지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각, 그러니까 태워서 없앤다는 겁니다. 진짜 주식을 태우는 건 아니고요. 소각을 해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감소해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본금을 줄여 자기 자본 이익률을 끌어올리기도 해 더 효과적인 주주 환원 전략으로 꼽힙니다. 애플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한때 시장에서는 메리츠를 두고 한국의 애플이란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주 환원을 적극 투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메리츠는 단순히 주가 부양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주가치 재고 성과의 핵심 지표로 총 주주 수익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총 주주 수익률은요, 주가 수익률만이 아닌 배당 소득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일정 기간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총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메리츠의 3개년 누적 연평균 총 주주 수익률은 44%인데요. 쉽게 말해서 메리츠에 투자했다면 3년간 투자 원금 대비 연평균 44%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내 금융지주사가 16%, 국내 손보사가 19%인 평균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죠. 세 번째 전략은 본업에서 탁월한 성과로 수익을 잘 낸다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자본 배치와 주주 환원 등 어떤 방법이든 모두 실적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메리츠는 계속해서 성과를 제대로 내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화재에서는 보험, 투자 손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증권에서는 꾸준한 수익 창출과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가 두각을 나타내며 메리츠의 당기 순이익은 역대 최고를 경신 중입니다. 2024년 3분기 역시 누적 기준 당기 순이익이 1조 9,835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수치로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 이익을 경신한 겁니다. 아직 2024년 연간 실적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3분기 실적을 미뤄보아 2024년에도 2023년과 같이 순이익 2조 원 돌파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 한진그룹에서 분리될 당시만 해도 3조 3천억 원에 불과했던 메리츠의 자산은 15년 만에 102조 원으로 30배 넘게 커지며 우량 기업이 됐습니다. 메리츠의 비약적인 성장 뒤에는 조 회장과 경영진의 확실한 의사결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평소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지분율이 내려가도 좋다. 기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으니 경영 효율을 높이고 그룹 전체의 파이를 키워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보자. 조 회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경영진에게 원 메리츠 전환을 제안했다고 하죠. 승계를 염두에 뒀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이는 대주주의 한 주와 개미의 한 주는 같다는 신념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렇게 메리츠는 10여 년간 증권업과 손해보험업에서 압도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메리츠는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주주 환원의 진심인 메리츠가 앞으로 스스로 세운 계획과 신념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